경우에는 필라테스를 2년 정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마주 뻣뻣한 사람은 맨손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구에 의존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서 저처럼 초보자들이나 혹은 근력이 약한 만성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소도구를 활용한 필라테스 운동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부터 청소년기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 좀 중요성을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쭉쭉이 체조라든지 이런 스트레칭들을 시켜줄 수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네. 우리가 근육이 뭉쳐있게 되면은 뼈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뼈의 길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성장의 기회도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길이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다리 길어지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일단 바닥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들어 올려주게 되는데요. 그때 다리 뒷부분이 쭉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발등을 몸쪽으로 더 당겨주게 되면 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스트레칭만 하더라도 다리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책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거북목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른이 된 후에 이것이 고착화되게 되면 만성 두통 같은 것들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북목 증상을 풀어주는 데에는 또 다른 스트레칭이 이용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거북목 스트레칭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뭘까요, 그게? 이거는 스트레칭 밴드라고 해서 네. 탄성이 있는 밴드고 이건 스트레칭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이게 없다면 수건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양손으로 꽉 말아주고요. 그리고 머리 뒤로 뒤통수에다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턱과 목 그리고 이마는 이 반대 방향으로 뒤로 밀어서 힘을 주시면 거북목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흐트러진 C자 목 커브가 원상복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저희가 많은 원인들을 찾아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중풍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중풍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중풍의 전조 증상하고 또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슬관절 염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면 이거 나 풍 오는 거 아니야? 그쵸. 풍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풍으로 인한 다리의 힘 빠짐과 그리고 무릎 자체, 다리 자체의 문제로 인한 힘 빠짐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한쪽 상하지의 힘이 갑작스럽게 빠지고 이 발병 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중풍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무릎만의 문제로 인한 하지 무력증은 관절염을 앓았던 무릎이라든지 양쪽이 다 만약에 이완이 됐었다면은 양쪽 다 무릎에 힘이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 위축과 함께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풍으로 인한 하지 무력증은 운동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되는데요. 슬관절염 같은 무릎 증상으로 인한 하지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한 직후에는 조금 더 심해졌다가 네. 쉬게 되면은 덜해지고 이런 증상의 경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풍으로 인한 하지무력증은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화장애, 뭐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배뇨장애와 같은 신경학적인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무릎 자체의 문제만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신경학적인 증상들은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뭐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느냐 여부를 비롯해서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슬관절염의 경우에는 어떤 생활 수칙을 세워서 관리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문의 주신 환자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 질환이 없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냉감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해줘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다리의 통증 그리고 또 무력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 줄 수가 있는데 온찜질, 족욕 그리고 뜸 치료 등을 병행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등을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환자분처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서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누워서 무릎에 힘을 줘서 허벅지에 힘을 길러주신 다음에 이것이 조금 적응이 되시면 물에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아쿠아로빅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전거 그리고 가볍게 걷는 정도로까지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시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문의 주신 어머님께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를 굉장히 많이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통해서 비만을 해소하시는 것이 무릎의 힘을 기르는데 더욱더 빠른 호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